펠릭스 앱트. 그는 2009년까지 7년 동안 우리 공화국에서 사업한 스위스 기업가이다. 그는 더 디플로매트에 보낸 이메일에서 박연미가 더블린 운하와 자기가 살고 있던 해산에 있는 강을 비교하면서 그 강에는 매일 아침 나가면 시체들이 또 있다고 죄친 소리와 관련하여 북조선을 수많이 다녀왔지만 시체와 맞다 들린 적은 한 번도 없었다고 반박하였다. 앱트는 자기는 기술자로서 북조선의 각 지역과 하부 구조들, 다리들을 임의의 순간에 목격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았으나 오히려 강기슭에서는 행복에 겨워 뛰노는 아이들의 모습을 볼 수 있었다고 증언했다. 그러면서 그는 북조선에서 기용아들은 낳자마자 죽여버린다는 데 대해서도 북조선이 최근 남조선 인천에서 진행된 아시아 장애자 올림픽에 선수단을 보낸 신뢰를 들면서 그것을 배격하였다. 오스트랄리아 방송기자 마리앤 졸리는 박연미는 2002년에 자기 친구의 어머니가 해산 경기장에서 처형당하는 것을 보았다고 했으나 해산에서 온 다른 여러 명의 탈북자들은 경기장이나 시내에서 공개 처형이 진행되는 것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었다고 주장했다고 폭로했다. 친구 어머니의 죄행에 대해서도 박연미는 최근 유럽에 와서는 제임스 본드 영화를 보았기 때문에 처형되었다고도 하고 또 몇 달 전 홍콩에 가서는 친구의 어머니가 남조선 DVD를 보다가 붙잡혀 처형당했다고 하는 등 총중에 따라 그 내용을 계속 변경시키고 있다고 까발켰다. 그러면서 그는 일본에서 발행되는 인터넷 잡지 더 디플로매트에 기고한 글에서 그의 모순적인 발언들이 단순히 기억력 상실 때문인가, 세계가 13살에 북조선을 떠난 21살짜리의 기억력을 신뢰할 수 있는가라고 반문을 제기하고 기사 지피를 위해 만나본 탈북자들은 박연미가 앞뒤가 맞지 않는 거짓말로 하여 자기들을 곤경에 몰아넣고 있다고 했으며 더욱이 그의 어머니 변금숙이조차 우리는 북에 있을 때 전혀 굶는 지경에 처하지 않았다. 자기 딸이 TV 프로 출연 후에 자기에게 내가 무슨 말을 했는지 나도 모르겠다고 말했다고 폭로했다. 보는 바와 같이 박연미 어머니도 부정하고 박연미 자신도 무슨 말인지 전혀 모르겠다고 하는 우리의 그 무슨 인권 상황은 철두철미 미국과 그 조종 세력들이 짜준 각본에 의한 것이라는 것을 말하여준다. 미국과 그 조종 세력들은 부모로부터 악과 음탕함을 유전인자로 받아하는 박연미를 저들의 북인권 모략 책동에 꼭 필요한 적임자로 선택하고 그에게 국제적인 반공화국 인권 모략국에 필요한 영어 공부를 체계적으로 시켰으며 북의 인권 실상에 대한 허위 자료들을 부지런히 암송시켰다. 미군을 위하여 군사분계선 지역에서 여러 해 있은 북조선 문제 분석가 마이클 바제트는 이렇게 증언했다. 박연미가 자기 이름을 거들지 말아달라고 요구하면서 보내온 메시지를 보면 영어를 모국어로 하지 않는 사람치고는 너무 완벽하다. 각본에 따라 연기를 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탈북자 박연미의 이야기는 완전히 거짓이며 북조선의 인권 상황을 대학살로 묘사한 것은 자기의 이야기로 큰 파문을 일으켜버리는 충동에서 출발한 것이다. 박연미는 지금 남조선의 프리덤 팩토리 등 반공화국 단체들의 각본에 의해 노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렇다. 13살 때의 소녀 박연미는 이미 없어졌다. 지금의 박연미는 실체가 아닌 허상, 인권 모략가들이 짜준 악성 프로그램대로 움직이는 로봇 인형일 뿐이다. 미국과 그 조종 세력들이 얼마나 인권 모략에 미쳐버리고 처지가 공했으면 13살의 어린 소녀까지 자본주의 오물통에 끌어다 이런 정신적 기형아로 변신시켰겠는가. 거짓 선전의 관능적인 광고 효과를 위해 멀쩡했던 한 소녀를 회복불능의 완전한 정신적 불구자로 만들어 세상을 속이는 범죄 행위로 내모는 자체가 심각한 인권유린 행위가 아닐 수 없다. 미국과 남조선 괴뢰들이 오랜 기간 품을로 양성한 박연미를 통한 북인권 소동은 밝은 세상에 더는 통할 수 없다. 지난해 세계 언론계의 주목을 모으던 탈북자 신동력의 이름으로 14호 정치범 수용소 탈출이라는 책을 써낸 블레인 하드는 자기에게 자료를 제공해준 신동력이가 허위 증언을 했다고 공개했고
신동역 자체도 거짓말로 혼란스러운 환경을 만든 데 대하여 사죄한다고 마침내 자기 죄가를 인정했다. 국회 상원 외교위원회 서기장 안토니오 라찌도 이탈리아 라지오 24 방송과 기자 인터뷰에서 조선에 정치범 수용소가 있다는 것은 사실과 맞지 않는 완전한 날조다. 북조선에서 도망친 신동역이 기자회견에서 한 말들은 모두 그가 돈을 벌기 위해 한 거짓말이다 라고 단언하였다. 인간 쓰레기 신동역에 이어 반공화국 인권 모략가들의 조종줄에 따라 요염한 자태를 흔들어대는 박연미의 정체가 대기라에 드러난 오늘에 와서까지 그들의 말에 귀를 기울일 사람은 백치밖에 더는 없을 것이다. 세계의 공정한 언론들은 박연미가 여우 눈물을 흘리며 벌리는 젖비린내 나는 서툰 연기 앞에서 더는 휘둘리거나 농락당하지 말아야 하며 비이성적이며 비상식적인 반공화국 족대 세력들의 도수를 넘는 악랄한 반공화국 인권 소동을 갉아넘는 정의의 필봉을 더 높이 들어야 할 것이다. 펠릭스 앱트. 그는 2009년까지 7년 동안 우리 공화국에서 사업한 스위스 기업가이다. 그는 더 디플로매트에 보낸 이메일에서 박연미가 더블린 운하와 자기가 살고 있던 해산에 있는 강을 비교하면서 그 강에는 매일 아침 나가면 시체들이 또 있다고 죄친 소리와 관련하여 북조선을 수많이 다녀왔지만 시체와 맞닥뜨린 적은 한 번도 없었다고 반박하였다. 앱트는 자기는 기술자로서 북조선의 각 지역과 하부 구조들, 다리들을 임의의 순간에 목격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았으나 오히려 강기슭에서는 행복에 겨워 뛰노는 아이들의 모습을 볼 수 있었다고 증언했다. 그러면서 그는 북조선에서 기용아들은 낳자마자 죽여버린다는 데 대해서도 북조선이 최근 남조선 인천에서 진행된 아시아 장애자 올림픽에 선수단을 보낸 신뢰를 들면서 그것을 배격하였던 프로그램대로 움직이는 로봇 인형일 뿐이다. 미국과 그 조정 세력들이 얼마나 인권 모략에 미쳐버리고 처지가 공했으면 13살의 어린 소녀까지 자본주의 오물통에 끌어다 이런 정신적 기형아로 변신시켰겠는가. 거짓 선전의 관능적인 광고 효과를 위해 멀쩡했던 한 소녀를 회복불능의 완전한 정신적 불구자로 만들어 세상을 속이는 범죄 행위로 내모는 자체가 심각한 인권유린 행위가 아닐 수 없다. 미국과 남조선 괴뢰들이 오랜 기간 품을로 양성한 박연미를 통한 북인권 소동은 밝은 세상에 더는 통할 수 없다. 지난해 세계 언론계의 주목을 모으던 탈북자 신동역의 이름으로 14호 정치범 수용소 탈출이라는 책을 써낸 블레인 하드는 자기에게 자료를 제공해준 신동역이가 허위 증언을 했다고 공개했고, 시하고 기사 집필을 위해 만나본 탈북자들은 박연미가 앞뒤가 맞지 않는 거짓말로 하여 자기들을 건경에 몰아넣고 있다고 했으며, 더욱이 그의 어머니 변금숙이조차 우리는 북에 있을 때 전혀 굶는 지경에 처하지 않았다. 자기 딸이 TV 프로 출연 후에 자기에게 내가 무슨 말을 했는지 나도 모르겠다고 말했다고 폭로했다. 보는 바와 같이 박연미 어머니도 부정하고 박연미 자신도 무슨 말인지 전혀 모르겠다고 하는 우리의 그 무슨 인권 상황은 철두철미 미국과 그 조종 세력들이 짜준 각본에 의한 것이라는 것을 말하여준다. 미국과 그 조종 세력들은 부모로부터 악과 음탕함을 유전인자로 받아하는 박연미를 저들의 북인권 모략 책동에 꼭 필요한 적임자로 선택하고 그에게 국제적인 반공화국 인권 모략국에 필요한 영어 공부를 체계적으로 시켰으며 북의 인권 실상에 대한 오스트랄리아 방송기자 마리앤 졸리는 박연미는 2002년에 자기 친구의 어머니가 해산 경기장에서 처형당하는 것을 보았다고 했으나 해산에서 온 다른 여러 명의 탈북자들은 경기장이나 시내에서 공개 처형이 진행되는 것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었다고 주장했다고 폭로했다. 친구 어머니의 죄행에 대해서도 박연미는 최근 유럽에 와서는 제임스 본드 영화를 보았기 때문에 처형되었다고도 하고, 또 몇 달 전 홍콩에 가서는 친구의 어머니가 남조선 DVD를 보다가 붙잡혀 처형당했다고 하는 등 총중에 따라 그 내용을 계속 변경시키고 있다고 까발켰다.
그러면서 그는 일본에서 발행되는 인터넷 잡지 더 디플로매트에 기고한 글에서 그의 모순적인 발언들이 단순히 기억력 상실 때문인가, 세계가 13살에 북조선을 떠난 21살짜리의 기억력을 신뢰할 수 있는가라고 반문을 제기한 허위 자료들을 부지런히 암송시켰다. 미군을 위하여 군사분계선 지역에서 여러 해 있은 북조선 문제 분석가 마이클 바제트는 이렇게 증언했다. 박연미가 자기 이름을 거들지 말아달라고 요구하면서 보내온 메시지를 보면 영어를 모국어로 하지 않는 사람치고는 너무 완벽하다. 각본에 따라 연기를 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탈북자 박연미의 이야기는 완전히 거짓이며 북조선의 인권 상황을 대학살로 묘사한 것은 자기의 이야기로 큰 파문을 일으켜보려는 충동에서 출발한 것이다. 박연미는 지금 남조선의 프리덤 팩토리 등 반공화국 단체들의 각본에 의해 노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렇다. 13살 때의 소녀 박연미는 이미 없어졌다. 지금의 박연미는 실체가 아닌 허상, 인권 모략가들이 짜준 악성